퇴직은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니다. 평생을 걸어온 길이 끝나는 순간이자 이제부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존재의 질문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묻는 건 돈이다. 퇴직금이 얼마 남았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돈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건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물음이라는 것을. 서울에 사는 63세 김모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 관리직으로 일했다. 그는 평생 회사와 함께 살아왔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의 자료를 준비하던 삶이었다. 은퇴 후엔 계획도 있었다. 아내와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여유를 즐기겠다는 꿈이었다. 하지만 막상 퇴직한 지 3개월이 지나자 낯선 공허감이 찾아왔다. 첫 달에는 늦잠을 자고 낮에는 TV를 보고 저녁에는 와인을 마시며 이게 자유구나 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금세 지루함으로 변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필요하지 않은 존재, 불려지지 않는 이름, 쓰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존재의 무게를 느꼈다고 했다. 이 이야기는 김 씨만의 것이 아니다. 수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길을 걷는다. 평생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살아온 이들은 직함이 사라진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는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전직 공무원이 되고 교사는 퇴직 교사가 되며 사업가는 한때 사장으로 불린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들은 과거를 붙잡을 뿐 현재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은퇴 후의 진짜 문제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일이다. 심리학적으로 은퇴는 역할 상실의 위기라고 한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교사다, 나는 엔지니어다, 나는 부모다 같은 문장들이 곧 존재의 기반이 된다. 그런데 은퇴는 그 문장 중 하나를 지워버린다. 남은 건 공백뿐이다. 그 공백을 채우지 못하면 무력감이 찾아온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삶의 의미 상실을 호소하는 비율이 45%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돈은 어느 정도 있는데 하루가 너무 길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경제적 안정이 있어도 심리적 붕괴는 막지 못한 것이다. 한편 돈의 문제도 존재의 문제와 얽혀 있다. 경제적 불안은 단순한 금전 걱정이 아니라 자신이 무능해졌다는 감정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평생 가족을 부양해온 65세 박 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한다. 그 돈으로 아내와 2사람이 살기엔 빠듯하다. 그가 느끼는 스트레스의 본질은 돈이 부족하다보다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자존감의 붕괴였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흔들린 고백이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은퇴 후에는 인간관계의 구조가 급격히 바뀐다. 직장 동료들은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조차 대화의 주제가 달라진다.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잊는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가라는 질문이 점점 깊어진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취미나 봉사,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 애쓴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일이 돈을 벌어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다시 누군가로 불릴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 존재의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정체성 재설계를 강조한다. 즉, 과거의 직업 정체성을 내려놓고 삶의 다음 장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8세에 조기 퇴직한 정모 씨는 퇴직 후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려는 취미였지만 점차 동호회에 참여하고 전시회에 출품하며 사진작가 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다시 세상과 연결된 느낌입니다. 그의 소득은 미미하지만 정체성은 다시 살아났다. 반면 퇴직 후 5년이 지나도 아무 활동 없이 지내는 사람들은 공허감과 우울감이 훨씬 높았다. 결국 노후의 삶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돈은 삶을 유지하게 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중요한 건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오늘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느냐이다. 그 답이 없는 삶은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불안하다. 반대로 그 답이 명확한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풍요롭다. 한 정신의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독립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독립은 존재의 독립이다. 즉,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그것이야말로 노후의 진짜 자산이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곧 노후의 여정이다. 돈은 그 길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줄 뿐 방향을 대신 정해주지는 않는다. 이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통장 잔고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를 다시 쓰는 일이다. 그 답을 찾은 사람만이 진짜 은퇴를 시작할 수 있다.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닮은 듯 다르다. 어떤 이는 자유를 느끼고 또 어떤 이는 허물을 느낀다. 그러나 그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의 공통된 벽이 있다. 바로 존재의 질문이다. 사람은 일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리며 살아간다. 직책이 곧 정체성이 되고 일이 곧 자기 설명이 된다. 나는 은행원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엔지니어입니다. 라는 문장이 한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왔다. 그런데 그 문장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낯선 질문 앞에 선다. 그것이 노후의 첫 번째 위기이며 동시에 가장 본질적인 통과 이래다. 60세에 퇴직한 이정수 씨는 35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규칙적인 일상, 명확한 역할, 정해진 목표 속에서 그는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고 일정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 처음에는 늦잠이 좋았지만 그 늦잠이 점점 불안으로 변했다.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 물음은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잃은 인간이 느끼는 생생한 현실의 통증이었다. 그는 연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생활비도 충분했지만 마음의 허기는 깊어졌다. 누군가 자신을 다시 필요로 해주길, 다시 무언가로 불려지길 바랐다. 70대 여성 박모 씨의 이야기도 비슷하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는 남편의 은퇴와 함께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어졌다고 했다. 그전까지는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챙기며 가족의 중심에 있었지만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집에 머물게 되자 자신의 역할이 사라졌다. 가족 안에서의 존재감도 사회와의 연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구청 문화센터에서 수목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였지만 몇 달 후 전시회에 작품을 내고 작가님이라는 호칭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다고 한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존재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다. 우리가 흔히 노후의 문제를 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다. 돈은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지 의미를 만들어주는 목적은 아니다. 물론 돈이 부족하면 불안하고 삶이 위태로워진다. 하지만 돈이 충분하다고 해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쓸모 있고 싶다는 본능을 갖고 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 속에서 기능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은퇴는 그 연결을 끊어버린다.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던 끈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건 고요함이 아니라 고립이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으려 한다.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사회와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다. 64세의 전직 공무원 김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심심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밥을 퍼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도 누군가에게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가 김 씨를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다. 존재감은 거창한 목표나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작게라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자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은퇴 후 삶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들은 경제적 준비에는 철저하지만 정체성의 준비에는 소홀하다. 평생 일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온 사람일수록 은퇴 후의 무용감을 견디기 어렵다. 이제 쓸모가 없다는 감정은 단순한 심리적 허물을 넘어 자존감의 붕괴로 이어진다. 실제로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돈이 아니라 무가치감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돈을 모으는 일보다 존재의 이유를 새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곧 자기 재발견의 과정이다. 자신이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를 다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취미든 봉사든 일의 형태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이 다시 생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정년퇴직 후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능 기부를 시작했고 어떤 이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이웃들과 작물을 나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행복하다.
노후의 행복은 경제적 안정 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 위에 세워진다. 삶의 속도는 느려질 수 있지만 존재의 깊이는 더해져야 한다. 이제 우리는 노후를 생존의 시기가 아니라 존재의 시기로 바라봐야 한다. 퇴직이 끝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써 내려갈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일이라는 무대에서 연기하느라 미뤄두었던 본연의 나를 만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은퇴의 시작이다. 돈으로 채울 수 없는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것은 결국 나의 의미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역할을 주지 않지만 우리는 스스로 역할을 만들 수 있다.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노후는 비로소 평온해진다. 그래서 노후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존재할까? 삶의 길이는 어쩌면 운명에 달려 있지만 존재의 깊이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결국 노후란 남은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남은 존재를 완성하는 과정이다. 돈은 그 길을 지탱해 줄 뿐 방향을 대신 잡아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성찰이다. 나는 무엇으로 존재할 것인가? 어떤 의미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노후를 살아간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누구도 대신 써주지 않는다. 그 펜은 여전히 내 손에 쥐어져 있다.